안녕하세요. 3월 18일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름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몇 개 있는 날이었죠.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셨을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이 있는 날이었고, 또 이제 FOMC 사건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FOMC에서 파월 형님이 회의 결과를 이제 발표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이따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6% 상승해서 3066으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장중에 1.5%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막판에 조금 빠지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네요. 코스닥도 0.6% 정도 상승을 하면서 949, 950 정도 가까이에서 마무리를 했네요.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많았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시간대로 보셔도 흐름은 뭐 크게 차이는 없네요. 둘 다 비슷비슷했죠. 근데 수급을 좀 한번 볼게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유입을 좀 많이 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도 매수세가 들어와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선물이 굉장히 매도세가 강했어요. 아직도 그 누적으로 봤을 때 매수 매도 한쪽으로 확 쏠렸다고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누적 수량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어제 굉장히 큰 매도 물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걱정이 좀 됐는데, 오늘 이런 물량이 좀 어느 정도 들어왔다. 이거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봤을 때 최근 흐름 자체는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쌓여 있다. 이거는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어느 한쪽으로 크게 베팅할 만한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왜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찌됐든 오늘 수급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부정적인 상황까지는 아니다. 이것만 봤을 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옵션도 봤을 때는 풋옵션을 좀 매도를 하는 쪽이죠. 물론 이제 금액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메리트 있는 풋옵션을 많이 땡겼다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현재까지 상황은 오늘만 놓고 봤을 때는 부정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겠다. 그 정도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증시 주변 자금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어제까지 좀 많이 들어왔죠. 그 SK바이오사이언스 그 환불금 들어오고 하면서. 근데 어쨌든 그 이후에 조금 빠지긴 했지만 이건 뭐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고, 신용 잔고가 일단 안 늘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개인들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쫄린다고 해야겠죠. 좀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지금 신용까지 써가면서 물타기보다는 신용을 좀 청산하고 오를 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잔고도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상황은 아닐 거고요. 오히려 빠질 때 신용으로 물타는, 보이시죠? 이렇게 빠질 때 신용으로 물타면서 신용잔고가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오히려 지수가 올라오면서 이분들이 이제 신용을 청산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바람직하죠. 이렇게 오를 때 오히려 신용으로 불타기 하게 되면은 한 번 더 크게 확 밀어버리면 한 2, 3일만 크게 밀어버려도 반대매매 줄줄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죠. 아직은 신용 가지고 물타거나 불타거나 그렇게 신용 적극적으로 사용하실 타이밍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를 오늘 바로 매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갖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텐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또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차트를 가져왔다고 하기도 참 민망하네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이게 따상을 가버렸기 때문에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게 9시 3분에 따상 달성한 거라고 나와 있지만, 이거는 그 전산상 좀 시스템이 너무 이제 그 거래량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도달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불기둥 세워서 올라갔죠. 제가 그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850만 주 정도가 유통 물량이기 때문에 그 유통 물량에 거의 이제 가까이 근접을 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매도를 고려를 해야 된다.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일단은 장중에 87만 주 정도, 그러니까 전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거는 내일까지는 무난하게 따상상까지는 갈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매수 대기 물량이에요. 그게 또 이제 한 600만 주 정도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사고 싶은 물량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거래량을 다 소화를 해도 아직 850만 주에는 못 미치는 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욕심을 내서 따상상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저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한 주도 안 팔았고요. 뭐 오늘 파신 분들이 잘못한 선택을 했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뭐 주식이라는 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내일 당장 시장 상황이 나빠져가지고 이게 당장 내일 뭐 상승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저는 오늘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과 매수 대기 물량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서
내일까지는 좀 상한가를 한번 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거를 제가 뭐 기업을 막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일까지만 한번 상황을 보고서 팔고 나올 예정입니다. 주말 동안에 또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제 처음에 목표가는 따상까지였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면 충분히 미련 없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 실현하고 마음 편하게 주말 동안 저희 내무부 장관님이랑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렇게 해피하게 주말 보낼 예정이라서 여러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 계획은 그렇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제가 너무 약식으로만 말씀드려서 그런데 제가 근거 없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니죠? 거래량 가지고 분석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예전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링크 하나 걸어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꼭 이번 거 아니더라도 다른 공모주 참고하실 때도 그 부분은 좀 참고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나스닥 선물 지수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한 3시 반이 요쯤이잖아요. 그래서 요쯤 우리 장이 마감할 때 나스닥 선물도 요 정도가 됐었는데 그 자정 가까워지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그 4시쯤에 파월 의장이 그 발표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걸 앞두고서 또 이제 리스크 지기 싫어하는 우리 형님들이 또 물량을 털어냈는데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상승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거를 좀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점도표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테이퍼링 관련한 얘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좀 말씀드릴 만한 그런 내용들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로 점도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X축, Y축에다 놓고서 금리 인상을 연준이 언제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다 점을 그냥 찍는 거예요. 그 점의 개수를 세는 건데, 연준 의원들이 2022년도에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라고 예상한 사람이 기존에 1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2023년에는 5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점도표 그 찍어보니까 2022년에 기존에 1명이었는데 그게 이번에 4명이 나왔대요. 그 다음에 2023년에는 5명이었는데 그게 12명으로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그 금리 인상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질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연준 의원들이 많아졌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점도표상 평균, 그러니까 중간값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대부분 연준 의원들이 한 2023년 정도까지는 현재 금리 수준 유지할 것 같고, 인상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할 것 같다. 그 정도.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기존보다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평균 정도로 봤을 때는 아직은 크게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큰 변수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월 형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제적 행동을 아직은 취할 필요가 없다. 뭐 테이퍼링 논할 상황도 아니고 2, 3년간 경제 불확실성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아직은 뭐 금리 인상 이런 거 얘기할 상황은 절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YCC나 이런 거는 얘기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뭐 예상대로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게 언급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면요. 그 큰 자금들이 어차피 주식시장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될 걸로 예상이 될 경우에는 미리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근데 이번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죠. 그냥 미지근적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크게 기대는 안 하는 상황이었고 시장에서도 크게 그런 얘기는 안 나왔었기 때문에 뭐 예상대로 그렇게 흘러갔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금리 상승 뭐 이거랑 관련해서는 금융 안정성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언급은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연준 목표 달성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뭐 의식 정도는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했어요. 이건 나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SLR 있죠. 여기 이제 보안정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국채 매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규제 완화가 연장이 안 된다고 한다면 국채 매도세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미리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매도를 했고 그것 때문에 금리가 좀 많이 흔들렸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대답을 좀 보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만료 시한이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아직은 한 2주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밀어놓고서 아 그래 그냥 연장 안 해도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시장은 엄청난 실망 매물이라는 이름으로 크게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시간도 보시면은 10년물 국채금리가 우리 장 마감 한 3시 반 이후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6% 올랐다고 막 난리를 치더니 지금 1.7%까지 상승을 해버렸어요. 굉장히 크게 상승했죠. 그러면서 나스닥 선물도 현재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3시 반이 이때죠. 이때부터 수직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일단 요게 그냥 단순한 발작일지, 뭐 특정 주체가 국채를 뭐 강하게 매도를 해서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시장에서 거부 반응을 보여서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솔직히 뭐 이거에 대해서 그냥 크게 기대는 안 하고 그냥 잤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파월 형님 발언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정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영 찝찝한 거예요. 이게 과연 진짜 안도할 부분인가? 거기에다가 10년물 국채 금리가 1.6% 올라갔다고 막 엄청나게 시장이 뭐 미쳤다고 걱정한다고 난리를 치던 게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새 적응을 했다? 시장이 적응을 해버렸다? 너무 좀 낙관적인 분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좀 굉장히 뭐랄까요, 낙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물론 이제 증시가 이제 꺾일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증시 방향 자체가 우상향 트렌드가 꺾일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어제 그 파월 형님 발언 자체가 시장의 그 변동성을 다시 위쪽으로 끌어올릴 정도로 좋은 발언이었나? 그런 생각은 전 전혀 안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또 저희 그 장이 끝나자마자 주가가 좀 뒤늦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하락을 위한 방향 추세 전환인지 아니면 다시 이제 상승이 나오려고 하는 건지 그거는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요 트렌드 요거를 이제 다시 회복을 못한다면 내일은 좀 하락이 나오겠죠.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오는 이유가 내일이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만약에 신규 매수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내일 지나고 다음 주에 느긋하게 하세요. 시장 어느 정도 변동성 지나간 다음에 그 변동성 다 먹으려고 욕심내시기보다는요, 변동성 어느 정도 지나간 다음에 접근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지금 그 성장률 전망은 굉장히 크게 상향을 해서 얘기를 했어요. FOMC에서.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다. 경기 회복세가 굉장히 빠를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증시 방향 자체가 꺾이진 않을 거란 얘기예요. 지금은 뭐 금리 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단기적인 이슈고요.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나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잘 선택을 해서 그 실적을 타고 크게 상승할 종목을 지금 미리 잘 잡아놔야 된다. 이런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강조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잘 못 지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기존에 여러분들 물려 계신 종목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여러분들께서 공부해서 분석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안 올라서 미련을 갖고 계신 종목도 계실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앞으로 실적이 크게 잘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실적 장세 속에서 크게 상승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지 그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 꼭 해보시고요. 뭐 그거에 대한 힌트는 제가 너무 많이 드렸으니까.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반도체죠. 반도체 종목 아직도 안 담으신 분들은 나 돈 벌 생각 없어 이런 얘기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반도체는 무조건 들고 가셔야 돼요. 그 중에 어떤 게 가장 자기 마음에 드는지는 선택을 하셔야 되고, 어쨌든 그래서 성장률 전망이 대폭 상향이 됐다. 그 다음에 그 돈 풀기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정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전혀 뭐 손댈 의향이 없다.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은 좀 여러분들이 기대와는 다르게 재미없는 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좀 위든 아래든 확실한 방향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굳이 의미를 찾자면 파월 형님께서는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실제로 그 경기가 좋아진다는 그런 숫자가 나와야 된다. 숫자로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뭐 별로 이렇게 뭐 정책적으로 돈 푸는 걸 회수한다거나 이럴 계획은 전혀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그거 우려할 필요도 전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을 좀 안정을 시켰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의의를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LR 연장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고민해보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내일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고 말씀드렸죠. 내일 밤에 이제 거기에 이제 도달을 하는데 그거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빠르면 다음 주, 그리고 늦으면 그 다음 주까지 얘기를 하겠죠. 3월 지나기 전까지는 얘기를 해줘야 3월 말에 이제 만기일이니까 그 연장을 해주느냐 마느냐, SLR 연장 요거에 대한 파월 형님 발언이 있는 걸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접근하셔도 늦지 않을 거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기대는 뭐냐면요, 이거를 일단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그것까지 아마 요 채권 수익률이나 이런 거를
크게 한번 싹 밀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주가도 그럼 같이 밀리겠죠. 그 다음에 그 파월 형님 그 발언 재료로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시나리오 정도는 저는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상승이 나온다면 그때그때 또 현금 확보를 좀 해 놓으면서 그러면서 좀 지켜볼 예정이고요. 오늘 장에서는 저는 또 현금 확보를 좀 했어요. 기분이 좀 계속 싸하더라고요. 이게 절대 상승 재료로 볼 수 있을 만큼 좋은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시장에서는 뭐 불확실성을 해소를 해서 상승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정확한 근거를 대라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저는 그 근거까지 대라고 하시면 저는 그것까지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근데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냥 최근 시장 자체가 조금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결과에 끼워 맞추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매크로를 가지고 마이크로 설명하려고 하는,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기준을 잡고서 본인 기준대로 움직이셔야지, 시장 오른다, 반등 나오나 보다, 따라잡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올라버리면 어쩔 수 없죠. 올라버리면 그냥 제가 기존에 현금화하지 않은 그 자산이 상승한 걸로 그냥 기분 좋게 만족을 해야 되고, 떨어지면 제가 확보한 현금으로 다시 매수하면 되니까 걱정 없이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큰 사건이 있는 날이긴 했지만, 위아래로 보시면은 위아래로 최고점 대비 최저점까지 한 1.2% 정도? 코스피도 이렇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0.8% 정도?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위아래로 한 3%, 4%, 심할 때는 막 5%, 6%까지도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그 불과 한 2주, 3주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재미없는 장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보실 때는, 볼게요. 막 장난 아니죠. 봉 길이랑 뭐 윗골이 달리는 거랑 막 장난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는 요 막대 길이나 이런 게 좀 상대적으로 좀 적잖아요. 변동 폭이. 그러니까 이런 재미없는 지루한 장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크게 막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거에 비교했을 때는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죠. 물론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이렇게 크게 튀어 오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좀 안 들고요. 뭐 참 그 투자자들이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 쪽에서 개인들이 갑자기 콜옵션을 베팅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대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개인들이 많이 몰리는 쪽에는 좀 돈이 이렇게 좀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잘 흘러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도 당분간 강한 반등이 한 번에 나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 우리가 특히 나스닥이랑 많이 연동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반등 나올 때 저는 계속 현금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이거 뚫고 그냥 올라가 버리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뭐 이렇게 그냥 상승이 나와 버리면 그거는 뭐 제 돈이 아니니까 그냥 제가 놔줘야죠. 하지만 하락이 이렇게 다시 나온다면 그때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 가지고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거 권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실 FOMC가 굉장히 큰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너무 예상 범위 내에서 그냥 별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도 할 얘기도 별로 없고요. 시장 변동성도 오히려 어제 변동성보다 오히려 지금 변동성이 더 커가지고 이걸 좀 지켜보고서 내일 좀 말씀을 드리면 드리지, 오늘은 좀 특별히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도 그냥 뭐 시작하자마자 따상을 가버려서 그냥 무난하게 그 거래량 확인하는 지표로 이제 접근하는 방식도 내일까지 무난하게 따상상까지는 갈 것 같다. 그 정도. 저 오늘은 진짜 얘기할 거리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는 얘기할 거리가 많지 않아서 좀 아쉽긴 한데, 많은 분들이 상승보다는 지금 하락장에 가까운 기간 조정 기간이 되게 길어지고 있잖아요. 이거에 되게 지루하고 지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기간들을 잘 인내하셔야 이런 때 물량 안 뺏기고 잘 갖고 계신 분들이 큰 상승 다 이제 누리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1년 동안에 상승은 한 달, 두 달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10달은 하락이 나오거나 횡보를 하거나, 아니 뭐 횡보만 하면 다행이죠. 대부분 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게 이제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거 변동성을 감당하는 그 인내의 보상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달콤한 그 열매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영상 보고
귀중한 시간 내서 이제 영상 보고 공부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방향성에 대한 확신만 있으시다면 뭐 지금 당장의 변동성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제 이번 주말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가지고 수익 낸 걸로 얼마나 맛있는 거 먹을지 그런 고민하세요. 그런 소소한 즐거움 가지고 하루하루 지내시다 보면은 그럼 이제 또 상승장 또 맞으면서 또 그거대로 즐거움 또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주식시장 절대 상승세 꺾일 만한 모멘텀은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 내일은 이게 좀 반등이 나오면서 하락세가 좀 크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또 시간이 되면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